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저 한국예술가고 연주협회 박광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고 이순신 선생님 제2회 추모음악회를 갖게 돼 뜻깊고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큰 것이 그 다음에 이 벌에 성어라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큰 것이는 뭐냐면 시로서 감흥을 일으키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벌이 예의로서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자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성어라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인간의 완성은 음악으로서 그 성품이 완성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만큼 음악은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성품을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음악이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성화락의 경지에 든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인 작곡가님을 제가 수년간 이렇게 옆에서 좀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집에 가서 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낀 바로는 어떤 분이셨을까.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백자, 하얀 백자 같은 분이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선생님은 아주 정말 순수하고 맑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잡다한 그러한 게 무슨 말씀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못 들었어요. 그리고 강한 것 같지만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야말로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성품을 가지신 조선의 백자와 같은 그런 분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의 꼿꼿한 선비와 같은 그 성품을 지니셨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1939년 경상북도 의령에서 태어나셨죠. 아버님은 오늘 이 선생님 음악회인 만큼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원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가야금을 잘 타셨대요. 그래서 아마 가야금의 아버님의 이러한 재능을 이어받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둥글고 둥글게 그 다음에 앞으로 솜사탕 등 500여 곡의 동요와 그 다음에 너무나 잘하시는 고향의 노래 내 마음의 강물 등 가곡 150여 곡을 작곡하셔서 동양의 슈베르트라고 불리시게 하십니다. 특히 앞으로 이 노래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흑백 텔레비였는데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해갖고 암스트롱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거 봤는데 그때에 윤석희 선생님이 달 착륙을 기념해갖고 앞으로 하는 시를 지었대요. 그런 거를 우리 이순신 선생님께서 그 곡을 작사한 걸 보시고 1970년도에 앞으로 한 그런 곡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마산 고등학교를 다니실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맨 처음에 작곡하신 노래가 에밀레라는 겁니다. 에밀레 우리 신라 성동여왕 종 에밀레종 이제 종소리를 더 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낳았다는 에밀레. 에밀레를 만드셨는데 종을 작곡을 하셨는데 여기 에밀레를 제가 듣기에는 여러분 에밀레라는 노래 거의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곡 잘 불리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드신 곡인데 처음 만드신 곡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부르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 누구시냐면은 우리 그 이순 선생님 노래 중에서 사랑의 노래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행복해.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의 롤 모델이시기도 한 이선녀님과 그 한가푼 내외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 한가푼 씨가 제가 보기엔 에밀레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잠깐 읽어주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가푼 씨를 모시고 에밀레를 들어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이순 선생님을 얘기할 때 유신 선생님은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문학적인 작곡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한국문인협회에서 1996년에 가장 문학적인 작곡가로 선정이 되셔갖고 가장 문학적인 작곡가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서양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는 청문회라는 그런 시와 이런 수필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짓는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그런 활동도 하셨고 그 모임의 멤버들 쭉 보니까 제가 그 중에 2명은 알겠더라고요. 그 중에 2명은 김병청 아마 김병청 소설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송상호 그 다음에 이제 박현영, 이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2분 정도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마산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누구셨냐면은 그 청마 유치환 선생님.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분의 시를 참 많이 읽었는데 김춘수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도 아주 그 시가 낭만적인 시가 되게 많은 분입니다.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문학 활동도 문학에 관심을 갖고 활동도 하시면서 특히 노래는 내 마음하고 가고파 이거를 수시로 그 학교 모임 있을 때가 나와서 노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주 그 성악적으로 상당히 노래를 잘하시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엿장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엿장수한테서 그 고물 그 바이올린을 하나 사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또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작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서울대 예술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셔가지고 김동진, 이흥열, 그 다음 김대현 이런 작곡가님들로부터 작곡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학과 교수였던 김동리, 박모환 선생님한테서도 이런 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65년도에 마산에서 마산 제1여고에서 음악 선생님을 하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을 조직하시고 어머니 합창단을 조직하셔갖고 68년도에 이게 어머니 합창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드셨대요. 우리 이순 선생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67년도에 청와대에서 유경수 여사님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유경수 선생님 모시고 마산 어머니 합창단이 연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KBS로 중계를 하면서 너무 그 합창이 좋으니까 KBS에서 이 선생님 스카우트하게 해갖고 결국은 마산 선생님 제1여고 음악 선생님을 그만두고 서울 KBS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래갖고 68년부터 합창단 지휘를 하시고 81년에는 합창단 단장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68년 4월 우리 김보김 여사와 결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서울에서의 그 생활,
KBS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하시면서 그거는 고양이 노래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일부 중간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고양이 노래와 그 다음에 석굴암에 대한 그 소개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1978년 한국아동음악상, 1985년 대한민국 방송음악상, 88년 대한민국 동요대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가장 문학적인 작곡가상, 그 다음에 1998년 MBC의 가곡절 공로상, 그 다음에 2000년 노예 동요대상, 그 다음에 2017년 세일 제4회 세일 한국가곡상,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보강문화원장을 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수희 선생님은 노래와 우리 가곡을 위해서 그야말로 일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민들의 그 어떤 그 정서를 더욱더 순화시키고 정서를 더욱더 높게 하는데 일생을 바치신 그런 분이 아니셨는가 싶습니다. 늘 저희가 1월 달에 생일 때 가서 한 말씀 좀 해주십사 하고 청하면 하시는 말씀이 요새 너무 가요가 창궐하고 가곡이 많이 불려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가곡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곡을 많이 불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수인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우선 간단히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순서 외곽길. 외곽길은 심우섭 시인이 작곡을 하신 건데 이 심우섭 시인은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이 외곽길이 작곡하게 된 계기는 그 심우섭 시인이 그 외할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외할머니 생신 준비를 하려고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외할머니 댁에 그 다음에 심우섭 학교를 끝나고 이제 아버지 손 붙잡고 산길을 넘어가면서 이제 외곽을 가는데 그때의 느낌을 이 시를 쓴 게 외곽길이라는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노래 불러주지 않지만 아카시아 꽃이라고 노래 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노래인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연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 꽃이라는 노래는 심우섭 시인이 1978년 장가를 가는데 그 부인이 서정순 여사였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자기 동네에 맨날 보았던 마을 앞 대가에 옆에 있는 아카시아 꽃처럼 그게 청순하고 예쁘게 생겨서 결혼을 앞두고 자기 부인에게 바치는 시로 아카시아 꽃을 줘서 자기가 동인지에 결국은 이걸 나중에 실었는데 이수인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야, 외곽길 이거는 정말 내가 옛날 느꼈던 그런 느낌과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외곽길하고 아카시아 꽃을 바로 10분 만에 작곡을 하셨답니다. 이수인 선생님의 그 천재성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가 마음에 들면은 작곡이 바로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향의 노래도 그렇게 작곡 바로 됐고 별도 여기 이제 두 번째 우리 그 히말라시다가 부르는 줄창단에 부르는 별이라는 노래인데 별도 이수인 선생님이 마사품 지으려고 거기 선생님이 왔을 때 저녁에 남아서 피아노 연습하고 이제 하다가 밤에 퇴근하는데 보니까는 달은 없는데 별도 쫙 보이더래요. 그 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 좋다. 그래가지고 멜로디가 떠올랐는데 뭐하고 같이 떠올랐냐면은 바람 이명기 선생이 바람이 손을 보아요. 이게 워낙 이 시를 좋아하시니까 늘 외우고 다니셨는데 바로 그거하고 같이 해서 이것도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작곡을 해서 이 곡이 또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천재들은 뭔가 다르게 다른 것 같아요. 천재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수희 선생님도 보면은 자기가 시가 마음에 안 들면 곡을 안 쓰는 사람 알고 있어요. 절대로. 돈을 뭐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 근데 시가 마음에 들고 뭐가 딱 떠오르면 돈 안 줘도 그냥 여기 대부분의 노래 고향에 석고랑 뭐 바람아 뭐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별빛이 흐르는 밤에 다 저기 본인이 시 읽으시고 시가 너무 좋아서 바로 쓰신 곡들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간에 오늘 참 이수희 선생님 음악회 앞으로 저희가 200주나 3회, 4회, 5회 저희 한국예술가오연주협회가 존재하는 이상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가곡이 잊혀지지, 물론 저희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잊혀지지 않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서 우리의 후세들 또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그 우리의 그 마음의 세계를 영원히 간직하는